선택이 귀찮은 당신에게 컨텐츠를 추천해드립니다. 일치월장. 안녕하세요. 일치월장입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살펴본 드라마 선제 없고 티어 저희 2편으로 9화부터 16화까지 리뷰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후반부 내용을 한번 톱파볼 텐데요. 선재와 소리는 현재에서 재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재회의 기쁨도 잠시 다시 자신 때문에 선재가 죽는다는 것을 안 소리는 마지막 타임슬립의 기회를 사용해 2009년 20살 새내기 시절로 돌아갑니다. 소리는 선재가 김영수를 만날까봐 계속 밀어내지만 선재가 미래에서 발표한 노래인 소나기를 소리가 불러버리면서 소리가 미래에서 왔다는 사실을 들켜버립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된 선재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혹시 너 때문에 죽나? 너 구하다가? 그 이유 때문이라면 소라, 이제 도망치지 말고 그냥 나 좋아해라. 너 구하고 죽는 거면 난 괜찮아. 상관없어. 오, 꽤나 설레는데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장면이 최애 장면이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최애 설렘 씬 있으셨을까요? 일단 제가 지난주부터 꾸준히 이제 혼자 사막 속에 꿋꿋하게 태성파로 밀고 있기 때문에 그쵸. 태성이가 설렌 씬을 하나 먼저 넣어보자면 오, 궁금했어요. 그 지난주에도 언급을 했는데 그 불이 났잖아요. 소리 아. 집에.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태성이한테 나 지금 오토바이 좀 태워줘 이래요. 근데 처음에는 걔가 되게 그렇게 급하면 119 불러서 가 뭐 이런 식으로 받아친단 말이에요. 근데 걔가 되게 화를 내면서 소리가 막 이번엔 진짜 바꿔야 된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맞죠. 이제 막 화를 내니까 걔가 표정을 싹 붙이더니 집까지 가줘서 같이 이제 물 던지면서 꺼준단 말이에요. 전 그 장면에서 이 사람의 인성을 다시 봤어요. 마냥 양아치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마음이 따뜻한 놈이었어. 그 놈은 다정했다. 근데 그게 또 초반이다 보니까 그 전에 태성이는 좀 싹 퉁바가지 느낌이 있었는데 맞아요. 확실히 설레는 신이었죠. 근데 저는 그 이후에도 끝까지 봤으나 그 신이 태성이에게 제일 설레는 신이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좀 슬픈. 그냥 처음이자 마지막. 슬픈 이야기. 나는 레더 자켓 입고 그 형사된 태성이가 오히려 더 설레던데요. 범인 검거했을 때요? 네, 술집에서 만나가지고 지켜줘서 고맙다 소리 듣고 소라 조심해서 가라. 뭐 우리 소리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진짜요? 할까? 든든하고. 제 생각에 태성이의 매력은 그 인소 느낌에 있다고 보거든요. 저도요. 그래서 무조건. 그래서 그 느낌에 적합한 고딩 때가 이제 태성이의 매력이 이제 가장 세상에. 극대화된 때가 아닌가. 그리고 그 장면 2개나 있잖아요. 네가 내 별이다 이 장면 넣어주셨잖아요 감독님이. 이것 너무 찰지게 연기를 해주셔서 그 장면도 조금 기억에 남는 것 같네요. 진짜요? 저는 태성 중에 소수 태성인가 봐요. 저는 쇼핑몰 태성이 좋아하는데 잠깐만 어떤 부분이 좋은 거예요? 그 간지나지 않아요? 그 감성 그 지대로. 자켓 입고 네, 그 시절을 제대로 풍미하는 듯한. 밀리오를 간 태성이. 너무 좋은데. 이 장면에 대한 제 생각은 뒤에서 좀 더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빼미님의 최애 장면은요? 최 장면. 최애 설렘 장면? 잠깐만 없는 거 아니에요? 존재는 하나요? 존재하나요? 유무부터 물어볼게요. 있죠. 있어요. 최애니까 상대평가니까. 당연히 저는 스킨십 장면이 제일 설레죠. 묘사해주세요. 많은 스킨십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거든요. 저는 결과주의자여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을 확인하고 배우가 된 현 시점에서 목걸이 많이 찾은 거 아니야? 이 장면이랑 이 장면이랑 귀엽죠. 저도 거기 좋아요. 거기랑 그 침대에서 꽁냥거리는 저도 그 장면 좋아요. 그거 되게 부끄러웠대요. 맞아요. 배우분들이 부끄럽겠다, 이게 근데. 진짜 근데 부끄러웠대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맞아. 별거 아니었는데 사실 수위가 그렇게 높은 드라마도 아니었고 그쵸.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뭔가 더 설레는 이걸 찍는데 느낌. 민망했어? 약간 이런 느낌. 저는 그 비슷한데 그렇게 다 마지막에 끝나고 소리랑 선재랑 안고 있을 때 소파에서 소리가 선재 안고 있을 때
그게 참- 그러니까 무릎에 앉아서요? 네, 이렇게 안 그 안겨서요? 씬 처음부터 그냥 둘이 소파. 맞아. 네, 소파에서 꼭 껴안고 있어요. 이거 이빨이 조금 썩겠는 걸 싶었어요. 그러면서 저 하나 더 생각난 거 있어요. 네. 그 이제 두 번째 타임 슬립을 하고 첫 번째로 갔다가 돌아와서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그 헷갈려요. 아파트에서 나도 사실 너 좋아했어라고 말하고 소리 집에 무단 침입하잖아요. 이제 선채가 그러고서 이제 둘이 낭. 키갈하잖아요. 거기서 그 장면이 좀 뭔가 처음으로 마음을 맞아요. 확인한 씬이어서 그런가? 뭐 갑자기 고등학생만 보다가 갑자기 어른 키스를 하는 장면이라서 그런가? 좀 설레는 것 같았어요. 파란가 그럴 거예요. 소리가 너무 예뻐요. 이렇게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 장면이 너무 예뻐가지고 맞아. 둘이 뭔가 하얗게 입은 느낌이었는데 어쨌든 코트 입고 너무 예뻤어요. 맞아요. 이렇게 예쁜 장면만 계속되면 좋을 텐데 다음 서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달한 데이트를 즐기던 둘은 가출한 인혁을 찾으러 인혁의 고향 단포리에 가게 됩니다. 한편 소리는 경찰을 따돌리고 도주한 김영수로부터 선재를 지키기 위해 미래로 돌아간 척 선재를 속이고 혼자 단포리에 남아 미끼가 되어 김영수를 잡으려고 합니다. 선재는 소리의 거짓말을 눈치채고 단포리로 갔다가 김영수에게 칼에 찔려 절벽에서 떨어져 죽게 되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면서도 하는 선택도 있잖아. 어쩔 수 없이 좋아해서. 이 대사가 이제 선재가 절벽에서 떨어지면서 하면서 이제 소리를 보면서 하는 말인데 저는 이 김영수 그 과거로 타임슬립이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때마다 나오는 김영수가 그때마다 불쾌해서 보기가 좀 힘들었는데 여러분들은 김영수 캐릭터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이 드라마에서 김영수 캐릭터는 어느 정도로 필요했나? 라는 생각이 혹시 있으신가요? 일단 김영수 캐릭터 너무 당연히 불쾌하지만 찌질하지 않나요? 아니 제가 생각한 게 그거예요. 그 왜 이렇게 얘한테 소리한테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볼드모트 아닌가? 한국판 볼드모트다. 그러니까 해리포터한테 집착하는 볼드모트 마냥 소리 하나만 맨날 눈 이렇게 치켜뜨고 애초에 왜 죽이는 거예요? 소리는? 그러니까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소리가 맨 처음에 원래는 이제 그냥 그 저수지에서 그 살인 해서 시체를 묻잖아요 거기에. 근데 소리가 거기 핸드폰을 떨구고 오잖아요. 그래서 그 핸드폰 주인을 이제 보다가 얘를 다음 타겟으로 정한 게 아닐까. 근데 얘가 알고 보니 과거로 회귀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자꾸 자기 뒤를 캐고 다니잖아요. 얘 체포해야 된다. 이래서 좀 더 얘가 나를 캐고 다니네? 꼭 죽여야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한 거라고 전 생각을 했거든요. 전 비슷하게 생각했는데 소리를 목격자인 줄 알았어요. 그 살인 그래서 사건에? 그래서 목격자니까 제거해야지 인 줄 알았는데 타임슬립을 해도 그럴 때마다 죽이려고 하니까는 점점 왜 죽이려고 하는 거지 싶어져서 그래서 불쾌했는데 어쨌든 메인 서사가 살려야 된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김영수라는 존재가 이 드라마에서 가장 핵심 서사에 있었던 것은 확실하니까 필요는 했지만 왜 죽이려고 하는지 그리고 소리를 넘어서 왜 선재까지 죽이려고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더 명확했으면 좀 더 타당하게 이해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좀 아쉬웠어요. 전. 완전 동의하는 바입니다. 뭔가 나중에 돼서는 인과관계도 꼬이고 소리가 자극을 해서 김영수가 막 이렇게 하고 소리가 자극을 해서 김영수가 소리를 잡으려고 했다가도 반대로 또 자극을 하고 이게 나중에는 엉키고 설켜서 저희도 좀 이해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는데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이 캐릭터에 대한 분석이 제가 지금 완벽하게 잘 안 되고요. 그래서 그냥 뭐가 안 좋은지를 말씀을 해드리고 싶지만 그거조차도 분석하기엔 너무 정보값이 좀 적었어요. 그런 느낌이고 어떻게 해도 선택이 귀찮은 당신에게 컨텐츠를 추천해드립니다. 일치월장. 안녕하세요. 일치월장입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살펴본 드라마 선제 없고 티어 저희 2편으로 9화부터 16화까지 리뷰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후반부 내용을 한번 톱파볼 텐데요. 선재와 소리는 현재에서 재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재회의 기쁨도 잠시 다시 자신 때문에 선재가 죽는다는 것을 안 소리는 마지막 타임슬립의 기회를 사용해 2009년 20살 새내기 시절로 돌아갑니다. 소리는 선재가 김영수를 만날까봐 계속 밀어내지만 선재가 미래에서 발표한 노래인 소나기를 소리가 불러버리면서 소리가 미래에서 왔다는 사실을 들켜버립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된 선재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혹시 너 때문에 죽나? 너 구하다가? 그 이유 때문이라면 소라, 이제 도망치지 말고 그냥 나 좋아해라. 너 구하고 죽는 거면 난 괜찮아. 상관없어. 오, 꽤나 설레는데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장면이 최애 장면이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최애 설렘 씬 있으셨을까요? 일단 제가 지난주부터 꾸준히 이제 혼자 사막 속에 꿋꿋하게 태성파로 밀고 있기 때문에 그쵸. 태성이가 설렌 씬을 하나 먼저 넣어보자면 오, 궁금했어요. 그 지난주에도 언급을 했는데 그 불이 났잖아요. 소리 아. 집에.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태성이한테 나 지금 오토바이 좀 태워줘 이래요. 근데 처음에는 걔가 되게 그렇게 급하면 119 불러서 가 뭐 이런 식으로 받아친단 말이에요. 근데 걔가 되게 화를 내면서 소리가 이번엔 진짜 바꿔야 된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막 화를 내니까 걔가 표정을 싹 붙이더니 집까지 가줘서 같이 이제 물 하면서 꺼준단 말이에요. 전 그 장면에서 이 사람의 인성을 다시 봤어요. 마냥 양아치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마음이 따뜻한 놈이었어. 그 놈은 다정했다. 근데 그게 또 초반이다 보니까 그 전에 태성이는 좀 싹 퉁바가지 느낌이 있었는데 맞아요. 확실히 설레는 신이었죠. 근데 저는 그 이후에도 끝까지 봤으나 그 신이 태성이에게 제일 설레는 신이었다고 생각해요. 좀 슬픈. 그냥 처음이자 마지막. 슬픈 이야기. 나는 레더 자켓 입고 그 형사된 태성이가 오히려 더 설레던데요. 범인 검거했을 때요? 네, 술집에서 만나가지고 지켜줘서 고맙다 소리 듣고 소라 조심해서 가라. 뭐 우리 소리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진짜요? 든든하고. 제 생각에 태성이의 매력은 그 인소 느낌에 있다고 보거든요. 저도요. 그래서 무조건. 그래서 그 느낌에 적합한 고딩 때가 이제 태성이의 매력이 이제 가장 극대화된 때가 아닌가. 그리고 그 장면 2개나 있잖아요. 네가 내 별이다 이 장면 넣어주셨잖아요 감독님이. 이거 너무 찰지게 연기를 해주셔서 그 장면도 조금 기억에 남는 것 같네요. 진짜요? 저는 태성 중에 소수 태성인가 봐요. 저는 쇼핑몰 태성이 좋아하는데 잠깐만 어떤 부분이 좋은 거예요? 그 간지나지 않아요? 그 감성 그 지대로. 자켓 입고 네, 그 시절을 제대로 풍미하는 듯한 밀리오를 간 태성이. 너무 좋은데. 이 장면에 대한 제 생각은 뒤에서 좀 더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빼미님의 최애 장면은요? 최애 장면. 최애 설렘 장면? 잠깐만 없는 거 아니에요? 존재는 하나요? 존재하나요? 유무부터 물어볼게요. 있죠. 있어요. 최애니까 상대평가니까. 당연히 저는 스킨십 장면이 제일 설레죠. 묘사해주세요. 많은 스킨십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거든요. 저는 결과주의자여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을 확인하고 배우가 된 현 시점에서 목걸이 많이 찾은 거 아니야? 이 장면이랑 이 장면이랑 귀엽죠. 저도 거기 좋아요. 거기랑 그 침대에서 꽁냥거리는 저도 그 장면 좋아요. 그거 되게 부끄러웠대요. 맞아요. 배우분들이 부끄럽겠다. 이게 진짜 근데 부끄러웠대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맞아. 별거 아니었는데 사실 수위가 그렇게 높은 드라마도 아니었고 그쵸.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뭔가 더 설레는 이걸 찍는데 느낌. 민망했어? 약간 이런 느낌. 저는 그 비슷한데 그렇게 다 마지막에 끝나고 소리랑 선재랑 안고 있을 때 소파에서 소리가 선재 안고 있을 때 그게 참 그러니까 무릎에 앉아서요? 이렇게 안 그 안겨서요? 씬 처음부터 그냥 둘이 소파. 맞아. 소파에서 꼭 껴안고 있어요. 이거 이빨이 조금 썩겠는걸 싶었어요. 그러면서
저 하나 더 생각난 거 있어요. 네. 그 이제 두 번째 타임 슬립을 하고 첫 번째로 갔다가 돌아와서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그 헷갈려요. 아파트에서 나도 사실 너 좋아했어라고 말하고 소리 집에 무단 침입하잖아요. 이제 선채가 그러고서 이제 둘이 낭. 키갈하잖아요. 거기서 그 장면이 좀 뭔가 처음으로 마음을 맞아요. 확인한 씬이어서 그런가? 뭐 갑자기 고등학생만 보다가 갑자기 어른 키스를 하는 장면이라서 그런가? 좀 설레는 것 같았어요. 파란가 그럴 거예요. 소리가 너무 예뻐요. 이렇게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 장면이 너무 예뻐가지고 맞아. 둘이 뭔가 하얗게 입은 느낌이었는데 어쨌든 코트 입고 너무 예뻤어요. 맞아요. 이렇게 예쁜 장면만 계속되면 좋을 텐데 다음 서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달한 데이트를 즐기던 둘은 가출한 인혁을 찾으러 인혁의 고향 단포리에 가게 됩니다. 한편 소리는 경찰을 따돌리고 도주한 김영수로부터 선재를 지키기 위해 미래로 돌아간 척 선재를 속이고 혼자 단포리에 남아 미끼가 되어 김영수를 잡으려고 합니다. 선재는 소리의 거짓말을 눈치채고 단포리로 갔다가 김영수에게 칼에 찔려 절벽에서 떨어져 죽게 되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면서도 하는 선택도 있잖아. 어쩔 수 없이 좋아해서. 이 대사가 이제 선재가 절벽에서 떨어지면서 하면서 이제 소리를 보면서 하는 말인데, 저는 이 김영수 그 과거로 타임슬립이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때마다 나오는 김영수가 그때마다 불쾌해서 보기가 좀 힘들었는데 여러분들은 김영수 캐릭터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이 드라마에서 김영수 캐릭터는 어느 정도로 필요했나 라는 생각이 혹시 있으신가요? 일단 김영수 캐릭터 너무 당연히 불쾌하지만 찌질하지 않나요? 아니 제가 생각한 게 그거예요. 그 왜 이렇게 얘한테 소리한테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볼드모트 아닌가? 한국판 볼드모트다. 그러니까 해리포터한테 집착하는 볼드모트 마냥 소리 하나만 맨날 눈 이렇게 치켜뜨고 애초에 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소리가 맨 처음에 원래는 이제 그냥 그 저수지에서 그 살인 해서 시체를 묻잖아요 거기에. 근데 소리가 거기 핸드폰을 떨구고 오잖아요. 그래서 그 핸드폰 주인을 이제 보다가 얘를 다음 타겟으로 정한 게 아닐까. 근데 얘가 알고 보니 과거로 회귀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자꾸 자기 뒤를 캐고 다니잖아요. 얘 체포해야 된다. 이래서 좀 더 얘가 나를 캐고 다니네? 꼭 죽여야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한 거라고 전 생각을 했거든요. 전 비슷하게 생각했는데 소리를 목격자인 줄 알았어요. 그 살인 그래서 사건에? 그래서 목격자니까 제거해야지 인 줄 알았는데 타임슬립을 해도 그럴 때마다 죽이려고 하니까는 점점 왜 죽이려고 하는 거지 싶어져서 그래서 불쾌했는데 어쨌든 메인 서사가 살려야 된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김영수라는 존재가 이 드라마에서 가장 핵심 서사에 있었던 것은 확실하니까 필요는 했지만 왜 죽이려고 하는지, 그리고 소리를 넘어서 왜 선재까지 죽이려고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더 명확했으면 좀 더 타당하게 이해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좀 아쉬웠어요, 전. 완전 동의하는 바입니다. 뭔가 나중에 돼서는 인과관계도 꼬이고 소리가 자극을 해서 김영수가 막 이렇게 하고 소리가 자극을 해서 김영수가 소리를 잡으려고 했다가도 반대로 또 자극을 하고, 이게 나중에는 엉키고 설켜서 저희도 좀 이해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는데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이 캐릭터에 대한 분석이 제가 지금 완벽하게 잘 안 되고요. 그래서 그냥 뭐가 안 좋은지를 말씀을 해드리고 싶지만 그거조차도 분석하기엔 너무 정보값이 좀 적었어요. 그런 느낌이고, 어떻게 해도 결국 선재가 죽는다라는 거를 다른 방식으로 풀었으면 안 됐나? 이렇게까지 김영수 캐릭터를 웰메이드 못할 거면 왜 굳이? 맞아요. 굳이? 시청자로서 되긴 합니다. 작가님의 의도가 있으셨겠지만 근데 저는 그거보다도 이 장면이 진짜 이해가 안 갔던 게, 단포리 장면이 이해가 안 갔던 게 찔렸어요. 근데 그럼 병원에 가면 되잖아요. 왜 절벽으로 떨어지는 거죠? 자의로 떨어졌어요? 그냥 이렇게 힘이 풀려서 스르륵 뒤로 떨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것은 어떤 극적 연출을 저는 그때 아닐까? 너무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병원에 갔는데 죽는구나도 아니고 뭐? 갑자기 바다? 뭐지 이거? 약간 이런 느낌? 그쵸. 그저 그냥 장면만을 위한 너무 장면. 그런 게 좀 많아요 이 드라마에. 맞아요. 그리고 또 저는 그 김영수가 완전 마지막 이제 최종 버전의 시간대에서 죽잖아요. 결국에 그쵸. 교통사고가 나서 그러고 나서 그 형사님 태성이 아버지랑 이제 형사님이랑 태성이랑 말을 하는 장면에서 이 사람이 죽었다고 죄책감을 가지지 말아라. 이 사람이 죽음으로써 누군가는 살 운명이었을 거야 라고 말을 해요. 저는 그 장면에서 이 작가가 그래서 얘를 넣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떤 시간대로 돌아가든 선재는 죽었잖아요. 얘에 의해서. 그런데 얘가 결국 김영수가 죽음으로써 선재가 살았기 때문에 이 둘은 공존할 수 없는 운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죽어야만 이 가능한 세계관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작가님이 넣고 싶어서 빌런적 요소를 넣으면서 이렇게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 건 한 가지인데. 맞아요. 저도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생각은 하긴 했어요. 제가 또해영도 봤었거든요. 또해영? 또해영에서도 그 남주 에릭이 거기에 어떤 가수분이랑 운명이 공동체여서 그 가수분이 계속 자살을 하려고 그러면 에릭도 교통사고를 나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서현진 그런 그게 있나요? 타임슬립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걸 계속 막 막아요. 맞아. 근데 저는 그때는 그게 답답하지만 되게 와닿는 서사였거든요. 그 둘이 같이 살고 같이 죽으니까. 근데 이거는 반대인 거잖아요. 어쨌든 둘이 운명으로 이어져 있지만 선재가 살면 김영수는 죽고 김영수가 살면 선재는 죽는 건데 어쨌든 이 김영수란 인물이 불쾌해서 그런지 이 운명 공동도 불쾌했어요. 근데 그 운명 공동을 면밀히 풀어내지 못했어요. 그 한마디로 하기에는 약간 꿈보다 해몽 느낌이 좀 있고 그거를 모두가 그러니까 이걸 보는 17명이 알 수 있게 좀 촘촘하게 잘 짜여진 전개는 아니었다. 맞아요. 또형 16화 내내 그 얘기를 했으니까 이해가 잘 되긴 했는데 그러니까 김영수가 왜 소리랑 선재한테 집착을 하는지 그 이유만 좀 잘 풀어줬으면 이 서사가 좀 이해가 됐을 텐데. 김영수한테 꽂힌 포인트가 뭐였을까가 좀 의문이 남잖아요. 계속 그는 왜 이렇게 그냥 얘가 사이코패스니까 뭔가 서사를 부여하고 싶지 않았어 일부러 설명을 생략했나? 이런 생각이 그럼 갑자기 사이코패스라는 거를 부각을 해줬어요. 연쇄 살인마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하는 살인마인지도 모르겠고 맞아요. 주양 저수지 사건이 뭔데 왜 죽였는데 맞아. 그것도 모르니까 그런 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결국 그래서 09년도 선재가 죽게 되고 다시 시간을 되돌릴 수 있게 된 09 선재의 시계를 통해서 소리는 선재를 만나기 전 과거로 돌아가 아예 선재를 만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 23년이 된 현재에서 선재는 배우, 소리는 영화사 직원이 되어 재회하게 되는데요. 선재와의 이야기를 담은 소리의 시나리오를 선재가 읽게 되고 그 후부터 선재는 소리와 함께했던 순간들이 보이게 됩니다. 운명을 끊어내기 위해 매몰차게 선재를 밀어내는 소리와 달리 선재는 점점 소리가 신경 쓰이고 그러다 기적처럼 선재가 소리에 대한 모든 기억을 되찾습니다. 한편 이번엔 경찰이 된 태서영이 덕분에 김영수가 도망치다 죽게 되며 질긴 악연에서 벗어납니다. 정해진 운명이라는 게 있는 걸까? 바꿀 수도 거스를 수도 없는 필연 같은 거 말이야. 만약 그렇다면 소라, 내 운명은 우리가 과거, 현재, 아니 그 어떤 시간 동안 만났더라도 널 사랑하게 된다는 거야. 소라 사랑해. 명배우가 따로 없으시네요. 진짜 놀리지 마세요. 이 드라마 내내 보면서 느낀 건데 내가 이 서사에 있다면 선재처럼 행동하실 거예요? 소리처럼 행동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계속 타임슬립을 돌아가서 이런 슬픈 운명이 반복된다는 걸 계속 피부로 느껴요. 느끼더라도 우리 그 순간순간마다 행복하게 우리가 사랑하면서 지내자 하는 게 약간 선재주의라면 소리는 그냥
그 행복하지 않더라도 아예 운명을 끊어내자 주의잖아요. 네. 선재처럼 행동하실 것 같아요? 소리처럼 행동하실 것 같아요? 그럼 둘 다 해보죠. 내가 소리라면 소리처럼 할 건지, 내가 선재라면 선재처럼 할 건지.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소리라면 소리처럼 운명을 끊어내려고 할지, 선재처럼 그 순간순간을 즐기려고 할지. 하나, 둘, 셋. 즐긴다. 어떻게 된 거죠? 저는 선재. 빼미님도 즐긴다니까 선재 아니에요? 선재처럼. 아니 내가 소리라면 이잖아요. 네, 내가 소리라면 그쵸. 소리라면 저도 즐긴다의 의미로 선재라고 네, 한 저도 즐겨요? 아, 응. 전 끊는다 했는데. 오늘 뭔가 그 오. 간통하는 맥락이 있네요. 아까부터. 아니 자꾸 이렇게 2대1로 저번 주부터 저만 이렇게 혼자 제 편이 필요해요. 왜요? 왜? 소리가 편이잖아요. 아 그쵸. 도와줘. 메인 서사는 소리니까 어차피. 아 왜냐고요? 왜냐하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죽는 게 내가 아니니까. 내 입장에서 맞아요. 최선으로 하는 거는 얘 목숨을 살리는 것보다 더한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애초에 소리는 돌아왔을 때는 선재를 살리는 게 목적이었지 얘랑 행복한 게 목적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내고 나니까 얘가 나를 좋아했고 내가 얘를 좋아하게 되고 이게 부가적으로 붙은 거지.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목적도 그렇고 내가 좀 그냥 얘를 인연을 끊고 보내주고 얘를 살리는 게 제 마음이 더 편할 것 같아요. 그게 더. 약간 썸머님 다운 선택인 것 같긴 해요. 두 분 의견은 어떤 건데요? 어떠세요? 저는 이거랑 그 상견례라는 드라마가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냥 보는 내내 그냥 둘이 매 순간순간마다 행복하면 안 될까? 라는 그 답답함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죽고 나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또 어차피 죽잖아요. 이 죽는 운명을 바꿀 수 없고 상대방이 먼저 떠나가는데? 그 이후에는 뭐 괜찮다? 행복했던 기억이 있으니까? 차라리 그 상대를 소리가 어쨌든 살렸지만 이게 소리가 살린 게 아니 뭐라 해야 되지? 노력은 했지. 네, 소리가 노력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소리가 살린 게 아니고 그리고 자기가 노력 그렇게 했는데 살릴 수 없음을 사실 매 타임슬립마다 느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그럴 거면 처음에는 저도 소리와 같은 마음으로 선재를 살리려고 노력했겠지만 그거를 한번 겪고 안 되나 싶어지면 그냥 돌아와서 행복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냥 순간순간에 잘 보내보자. 그거에 선재의 삶에도 더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와 함께하는 시간으로 좀 더 행복해지는 것이. 저는 아까 썸머님이 내가 다른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좌지우지하는 것도 나의 책임이 아닌 것 같다 라고 하셨는데 반대로 저는 얘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내가 끊어내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좀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요. 계속. 맞아요. 그리고 맞는 것 같아요. 내 감정에 대해서도 떳떳하지 못한 거잖아요. 난 계속 좋아하고 있으면서 물론 다행히도 선재는 기억이 없지만 나는 계속 마음에 품고 있는데 내 감정에도 평생 떳떳하지 못하고 얘가 나를 사랑할 기회를 내가 차단한 건데 약간 그 트롤리 문제 같아요. 어찌됐건 내 영향이 입김이 들어가는 거면 나는 만나서 관계를 맺고 솔직하게 말할 것 같아요. 너가 나랑 있으면 사실 계속 죽어. 그래서 나는 몇 번 시간 여행을 했고 이번엔 너를 안 만나려고 했는데 뭐 운명이 이끌었다. 또는 그것도 너한테 예의가 아닌 것 같았다. 너한테 말을 하니 목숨이 없어지는 사람은 너니 너가 선택해. 너가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 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즐긴다에 가깝거든요. 관계는 한다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말을 못하게 되면요? 미래의 일을 얘기하면은 시간이 멈추잖아요. 그 사실을 너가 죽는다는 사실을 숨겨야 한다고 해도 그런 결정을 하실 건가요? 죽는다까지 안 하고 이제 그래도 물어보겠죠. 너랑 내가 운명이라고 지금 생각하지만 만약에 우리 앞에 위기가 닥치거나 너가 나를 만남으로 인해서 너에게 피해가 생겨도 넌 날 계속 만나고 싶니? 어떤 피해인지 내가 말할 수 없어. 그렇지만 너의 인생에 되게 큰 피해가 갈 수도 있어.
그럼에도 너는 관계를 지속하고 싶어? 나는 선택했어. 근데 너는 너의 이제 선택도 난 기다릴게. 이런 식으로. 다 솔직하게. 이게 맞는 거 같아요. 선재한테도 기회를 줘야죠. 선재 인생이니까. 그러면 선재라면? 선재라면? 근데 선재라면은 고민이 없. 제가 너무 내가 죽는 거니까. 아 사랑 vs 그러네요. 목숨이잖아요. 오히려 더 그렇구나. 난 선재라면 오히려 사랑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랑을 선택하면은 나는 죽어서 괜찮지만 이 사람 어떡해요? 남겨진 사람은? 그러니까 행복했던 기억은 그쵸. 같이 공유했는데 그거를 잘 견뎌낼 수도 있지만 힘들어할 수도 있잖아요. 엄청 내가 가고 힘들겠죠. 나서. 그래서 저는 제가 오히려 선재라면 이 사랑 시작 안 할 것 같고 제가 소리라면 내가 남겨지니까 감당 내가 할게 하고 할 것 같아. 뭐야, 반대로. 신기하다. 전 진짜 정반대인데. 전 제가 선재면은 그냥 이어가자고 할 것 같아요. 어차피 죽는 건 난데 그러니까 저도. 상관없지. 그 타이타닉 사랑 같은 거 인생에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하고 죽어도 뭐 약간 제처럼요? 네, 이런 생각이 전 좀 있어서 제가 선재라면 사랑 선택할 것 같습니다. 4번. 이렇게 이제 기억을 되찾자마자 선재는 또 한 번 소리와 감동의 재회 후 달콤한 연애를 시작합니다. 걱정 없이 행복한 연애 끝에 둘은 결혼을 약속하는데요. 앞으로 나와 모든 시간을 함께 해줘. 소라. 벚꽃. 그쵸, 이 벚꽃 제가 꼭 적어놨어요. 벚꽃 씬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얘네가 중간에도 벚꽃 씬이 나오잖아요. 맞아. 그래서 벚꽃 씬으로 약간 수미상관이 아닌가? 중미상관? 뭐 어쨌든 그 이어지는 듯한 마무리가 전 너무 좋았어서 이 얘네가 행복한 연애, 드디어 김영수가 죽고 행복한 연애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태성이가 경찰이 돼서 김영수를 잡아주잖아요. 그게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 어째서요? 저 이제 태성 2 버전으로 생각을 해보면 제 생각에 태성이의 완벽한 자아실현은 쇼핑몰 사장님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소리가 과거를 돌려버리는 바람에 아빠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아빠 따라 경찰이 돼가지고 형사 돼가지고 김영수를 잡는데 그거를 내 눈앞에서 김영수가 죽은 걸 봤어요. 얼마나 힘들겠어. 이제 태성이 앞으로 인생의 트라우마예요. 그거는. 맞긴 하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또 소리랑 연애 2주도 못 해봤어. 이거 그냥 태성이 입장에서 생각하면 마지막 경말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언젠가의 시간대에서 그 소리가 태성이한테 너는 그 머리로 형사를 했으면 참 잘했을 텐데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맞아. 나서 이제 그 넘어온 최종 시간대에서 얘가 형사가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진짜 과거를 바꿔도 운명적으로 소리한테 끌리는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형사? 그러니까 오히려 좋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슬프게 생각을 하셨군요. 네, 그래서 전 돌아왔을 때 태성이가 형사가 되어 있는 거 보고 땅을 쳤어요. 아니 얘가 왜 갑자기 형사가 됐지? 잘 어울리잖아요. 아니에요. 쇼핑몰 사장이 정말 잘 어울렸다고요. 그 골목에서 사진 찍는 게 정말 그 언제까지나 그렇게 살 순 없잖아요. 약간 태성이 좋아하던 그 여자 일진 그분의 마음에 잠깐 이입을 했다가 왔네요. 다시 돌아와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질긴 악연을 끝내고 돌아왔는데 그러면 제가 소리라면 저는 선재가 할 수 있다면 선재가 연예인도 이제 그만하게 하고 둘이 그냥 평생 어디 갇혀가지고 행복하게만 살 것 같거든요. 해외 여행을 다닌다든지 아니면 뭐 당신에게 선재 같은 사람이 없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지금 이렇게 멀쩡히 녹음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그러네요. 게 아니 이 사람 좀 위험해요. 초능력 뭐 생기면은 범죄 저지르고 아니 남자 이게 생기면은 무슨 어디로 자꾸 말이에요? 떠나? 왜 그러는 거예요? 여름이었다. 낭만주의자인데요? 정말 무슨 말이야? 자꾸 그렇게 잠적해버리시면은 곤란해요. 아시겠어요? 아니, 저처럼 생각을 안 하나요, 다들? 소리랑 선재랑 이 아니. 수많은 운명이 뚫어서 다시 행복해진 거잖아요. 근데 왜 아니 하루 종일 붙어 있겠죠. 일하는 시간 말고는. 그러니까 일을 너무 빨리 시작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자아실현도 해야죠. 본인의 자아실현도. 아, 해야죠. 그리고 둘이 해야죠. 동종 업계가 되었잖아요. 아, 맞긴 맞죠. 그러니까 둘이 얼마나 꽁냥대면서 일할 거 아니에요? 맞긴 맞죠. 근데 좀 더 놀다가 하면 안 되냐고. 거의 만나자마자 다시 바로. 근데 하루 종일 놀면 재미없어요. 각자 열심히 일하다가 그 딱 3시간 놀아야 그게 더 재밌지. 어떻게 생각해요? 입꼬리가 그냥 쭉쭉 내려가네. 동의 못했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도 이건 드라마 세계관이니까 좀 굳이 일하는 거 안 보여주고 둘이 해플리 ever after 더 보여줬어도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에서는 안 되지만. 저는 이거 소리의 입장에서 이제 보셨잖아요. 전 선재 입장에서 봤는데, 아니지. 전 시청자 입장에서 본 거예요. 저는 이거 진짜 드라마라서 망정이지 실제로 이런 암돌 있었으면은 진짜 가만 안 있거든요. 아, 근데 그건 맞아요. 되게 못 나오지, 착하더라고요. 방송. 그 이클립스 멤버인 그 백인혁 씨가 이제 아유. 현생에서 아이돌이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분이 인터뷰를 하신 걸 봤는데 막 이 선재가 뭐 스케줄 하다가 뭐 소리를 보러 뛰쳐나간다거나 뭐 계속 전화를 한다거나 막 뭐 얼굴도 안 가리고 데이트를 한다거나 맞아요. 이런 장면들이 자기로서는 이제 기함을 토하는 이 장면들이다 그쵸.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NCT 도영처럼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사실. 몰라요, 몰라요. 안 해요, 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해야 되는. 네, 그러니까 이 세계관 속 둘을 보면은 너무너무 해피엔딩이지만 제 3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병크 중에 병크다. 갑자기 결혼을 한다니. 그의 인터뷰 완벽한 직업 정신인데요. 팬들은 더 좋아할 수도 있는 포인트. 오. 정말 저렇게 안 가리고 둘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다니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러면은 그 선재가 보고 싶다고 하면 당장 갈까? 이 장면에서 어유 안 돼요, 안 돼. 큰일 났겠네요. 이를 때려 쳐버리고 그렇게 얼마나 직업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그렇군요. 하지만 설레는 드라마니까. 장면이었는데. 이해해 줍니다. 16화까지 다 봤는데요. 제가 진짜 궁금했던 질문을 드릴게요. 방금은 진짜 궁금했던 질문이고요. 이번엔 강조를 많이 하시네요. 진짜 궁금한 질문인데 선제옥고티어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16화까지 다 보셨으니까 왜 이렇게 인기가 있었을까? 혹시 느낀 부분이 있었으면 아니면 나도 선업티의 세상이 좀 빠져 살았다 뭐 이런 경험이 있다던가 이런 게 혹시 생기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빠지지 않았고요. 저희 셋은 제 생각에. 근데 저희가 너무 이거를 방송을 하자 이렇게 하고 딱 봐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해요. 그리고 셋 다 이제 하이틴을 안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취향도 맞아요. 이제 가미가 됐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 인기 요인은 이게 가끔은 분석할 수 없는 어떤 초자연적인 일이 엔터게인에 진짜 일어난다고 나빴다. 생각해요. 진짜 나빴어.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스테리다. BTS의 성공 요인 이런 거 너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뭐 좋은 팀 멤버, 좋은 옷 막 이런 게 있는데 사실 다른 아이돌들 그거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운때와 뭔가 모를 타이밍과 뭔가 그런 자본과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이렇게 응집됐을 때 팡 가끔 터트리는 게 있는 분야라고 생각해요. 이 엔터와 방송 업계가. 근데 이것도 약간 그런 작두를 잘 탔다는 거를 기본 베이스로 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논리적인 전개를 해보자면 일단 라이징 스타인 변우석의 발견 플러스
제2의 공효진, 성공 보장된 깜찍한 여주의 조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우진의 조합? 뭔가 공효진, 로코 하면은 상대 남자만 훅 바뀌고 사실 그 캐릭터성이 뚜렷하시잖아요. 공효진 배우님이. 맞아요. 그래서 근데 김혜윤 배우도 저는 비슷하죠.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이때까지 계속 밟아왔던 수순이 나이가 꽤 있으신데 아직 한 번도 직장인이 못 돼보셨대요. 계속 교복이 거의 30에 가까운데. 그래서 그런 깜찍하고 발랄하고 뭔가 생기 있는 여자 주인공 롤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김혜윤 배역 캐릭터에 플러스 피지컬 좋고 새로운 얼굴에 좀 멀끔하고 남자 느낌을 주는 어떤 새로운 남자 배우 그리고 요즘 모델판이 또 약간 부흥하고 있어서 그런 관계성도 그분의 인기를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저는 좀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배우의 호흡이 일단은 1번인 것 같고요. 2번은 어디선가 봤던 것 같은 장면들을 써서 클리셰. 네. 근데 잘 썼는지는 일단 총평 때 제가 다시 말을 하고 싶지만 잘 썼는지 못 썼는지와 관계없이 뭔가 자기가 좋아했던 로코들이 하나씩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장면이 뭔가 생각나서인 것 같고 세 번째는 그냥 티빙이 지금 좀 OTT가 구독자가 많아졌고 티빙에서 바이럴이 뜨니까 눌러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쟁 드라마가 많이 없었다? 그것도 맞는 그렇죠. 것 같아요. 경쟁 드라마가 없었네. 그러니까 그 크라임씬과 환승연애로 티빙 구독자가 올라가 있고 근데 거기에 이제 선업티가 거기에 바이럴이 딱 되니까 프로모션이 잘 먹혔다. 그 정도? 그거 말고 드라마 내부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크게 못 찾았어요. 아니 보고서 그러니까 논문인 줄 알았어요. 아니 왜 이렇게 분석적이에요? 대박. 이러면 우리가 먼저 말할 걸. 그러니까요. 뭐야 진짜. 최종 하셨네. 죄송해요 저 말 안 해요. 3번이 충격적이에요. 맞는 것 같아. 맞아. 회사 다니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경제학과세요? 통계학과예요. 통계. 통계학과. 빠르게 돌아갔네요. 저는 이유를 제가 계속 말해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저는 사실 상친자예요. 상견례에 맞아요. 미친 자예요. 언젠가 한번 해야겠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그 드라마를 안 보고 선업티를 봤으면 이 사람들처럼 됐을 것 같아요. 선업티에 미친 사람들처럼. 그냥 이 장르물 자체가 좀 너무 사람을 설레게 하는 게 있나? 약간 대만스트? 그런가? 그러니까 그 대만 청춘 영화 맞아. 이게 엄청 맞아요,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장르죠. 그 장르가 클리셰인 거 알지만 빠지면 너무 딥하게 빠져서 현실이 잘 안 사라지는데 저는 이미 그런 경험을 상견례로 해버려서 선업티에서는 못한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걸로 당연히 처음 보신 한국 분들이 훨씬 많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선업티에 엄청 인기에 퐁당 빠져버리신 게 아닐까? 그러면 생각을 해요. 그 대만 청춘물의 매력이 뭔지 말해주실 수 있나요?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랑 비슷해요. 발랄한 여주와 뭔가 이 다정한 남주. 츤데레인 듯 다정한 듯한 이 남주. 그리고 이 설레는 키 차이가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비주얼 합이 그리고 너무 좋았어요. 선업티. 근데 전 상견례보다 선업티 비주얼 합이 더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드라마 특 남주가 엄청 잘 돼요. 맞아요. 상견례도 허강원이 엄청 잘 됐고요. 맞아. 그 옛날에 왕대륙도 그렇고 남주가 엄청 잘 돼요. 남주가 잘생겨야 되는데 그 요소도 잘 갖췄고 클리셰도 잘 묻어 있고 그런 설레는 서사. 그리고 제가 느꼈을 때 좋았던 점은 그 설렘 꽁냥신이 다른 드라마에 비해서 조금 더 달달하지 않았나. 왜 그렇게 느껴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더 실제같이 달달하지 않았나. 두 배우님의 케미가 뭐 약간 썸이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서 그런 건지 몰라도 뭔가 실제 연인 케미처럼 달달한 장면이 있다라고 저는 느껴지는 씬들이 꽤 많았어요. 진짜? 그래서 이게 인기의 이유인가? 선업티 팝업의 인기의 이유인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오님은 약간 그런 클리셰적인 장면들도 되게 좋아하시나요? 그러면? 그게 행복한 서사로 잘 마무리된다면 저는 알지만 속아주는 굉장히 맛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아, 맛있는 알면서도 내가 속아주지 이런 느낌. 아, 알겠습니다.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고요. 제가 생각하는 선업티 인기 이유는 장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요즘 파이팅. 한국 드라마가 그렇게 깨발랄 하이틴 맞아요. 로맨스만 집중적으로 다룬 게 많이 없어요. 요즘 좀 약간 장르물이 좀 많잖아요. 맞아요. 좀 머리 써야 되죠. 좀 무거운 아니면 어떤 주제를 그쵸. 하려는. 그러니까 로맨스는 살짝 곁다리인 느낌이 맞아요, 많은데 맞아요. 완전 나 로맨스지롱 약간 이런 드라마가 오랜만에 나왔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를 좀 목말라 계셨던 분들이 좋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하이틴 드라마는 또 로맨스 중에서도 좀 특별한 그 장르 그쵸. 세부터 장르잖아요. 그쵸.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걸 기다렸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 솔직히 인기의 이유 한 85%는 김혜윤의 연기력이라고 생각해요. 김혜윤 배우가 진짜 연기 차력 쇼를 했다라는 말이 진짜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 1화가 나왔을 때 그 SNS에 실시간 검색어가 김혜윤 연기력이었대요. 김혜윤 연기였대요. 그만큼 뭔가 저는 이제 실시간으로 보진 않았지만 잘 끌고 갔다? 여자 배우가 잘 끌고 가줬기 때문에 남자 배우가 라이징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오 맞아요. 맞나요? 맞아요. 왜냐면 그 저희가 선업티가 인기 있기 전에 예고 영상으로 선업티가 유튜브에 엄청 떴거든요. 제 유튜브에. 근데 그때 사람들 마음이 다 똑같았을 것 같아요. 변우석 때문에 누른 사람 별로 없었을걸요. 김혜은 언니가 또 이런 재밌는 하이틴 하나? 이런 관심도가 아마 높았을 것 같아요. 항상 그 드라마를 맡으면 좀 잘 끌어가는 것 같아요. 끝까지. 그쵸? 스카이캐슬 때 어쨌든 눈도장을 찍었으니까 그때부터 생각해보면 스카이캐슬도 그렇고 어하루도 그렇고 거의 뭐 단독쇼 느낌으로다가 그쵸. 되게 그 능력 발랄 있는 연기가 힘들어요. 그 말 없는 하루를 데리고 어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어, 대단한 거죠. 능력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점을 하기 전에 막간 시간을 활용해서 밸런스 게임을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저희가 또 이거를 말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 이 선업티 드라마를 보면 크게 세 가지의 시간대가 있잖아요. 맨 처음 고딩 시절, 두 번째 09년도인 대학 시절, 그리고 세 번째 현재 23년 시절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비주얼, 서사 이런 것들 다 고려했을 때 어떤 시절이 가장 좋으신지 하나 둘 셋 하면 이것도 한번 말해볼까요? 좋아요. 하나 둘 셋. 현재. 22년. 네, 현재. 현재예요? 저 대학 할게요 그럼. 진짜요? 그러면은 시간 순서대로 고딩 시절 먼저 해볼까요? 고딩 사실 고딩이랑 현재랑 좀 갈등이 심해요. 왜냐면은 사실 비주얼적으로는 현재가 더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 하이틴 드라마니까 그쵸. 얘네의 정체성은 고딩에 있다. 맞아요. 그리고 그 선재와 소리가 앞집에 산다는 게 전 마음에 들어요. 약간 그 시절 이웃사촌 감성을 잘 드러냈다고 생각을 하고 쌍문동 감성? 그쵸. 그리고 그 노란 우산과 그 노란 색깔인가 주황 색깔 그 담장에 핀 꽃 있잖아요. 소리네 집 앞에 맞아요, 그 장면들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서 고딩이 마음에 든다. 최애 시절이다. 저는 대학이랑 현재 고민했는데 처음에 딱 이 질문 봤을 때는 대학이었어요. 왜냐면 그냥 저는 대학생이 그 과잠 입고 잘생긴 그 변우석이 제일 괜찮더라고요. 코트 입은 거 코트 버전 그다음에 과잠 버전 교복 버전 했을 때 저는 대학교 과잠이 제일 비현실적이라고 느껴졌어요. 그의 비주얼이 본 적이 그건 없거든요. 그래요. 왜냐면은 교복 입은 잘생긴 코트 그래서 입은 잘생긴 본 적 있지만 과잠 입은 잘생긴 쉽지 않아요. 본 적 없거든요. 축제 때 겨우 눈물 나네요. 그래서 그거 진짜 이거 너무 드라마씬 같다라고 느껴졌고 그냥 대학생 연애가 제일 저는 좋아요. 뭔가 적당히
농 익으면서 적당히 때묻지 않은 그 시기인 것 같아서 대학생 골랐습니다. 아 그러네요. 듣고 보니까 그리고 대학 때 얘네가 거의 연애만 하잖아요. 근데 저는 비주얼적으로 현재 그건 근데 그건 부정할 수 그래요. 없어. 둘 다 너무 맞아. 예쁘고 제일 잘생기게 나오는 것 일단 같아요. 스타일이 딱 현재라서 우리의 눈에 맞춰져 있고 맞아요. 맞아요. 아 근데 그 대학 시절도 약간 오게티들이 드라마가 있는데 과거로 탈비슬패도 그 대학 시절 변호석 바시티 자켓 입고 있어요. 아, 보면서 진짜요? 무신사 랭킹이야? 이 생각을 좀 했는데 오. 그리고 그 고딩 그건 시절 몰랐네. 걔네 도로 막 길 걷는데 도로 보면 옆에 스콘 파는 전단지가 붙여 있는 거예요. 맞아, 되게 감성 카페 하나 응, 있는 거 그래서 알죠?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봤는데 어쨌든 저는 오로지 비주얼 합 때문에 현재 그리고 둘 다 부자잖아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더 많겠죠? 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시간은 제일 없는 거 알죠? 넘어갑시다. 자, 두 번째. 제일 고생한 캐릭터를 한번 골라볼 텐데요. 제가 후보를 미리 좀 뽑아왔어요. 자, 그러면 들어주세요. 네. 그다음에 맨날 뛰면서 도망치는 소리 vs 맨날 죽는 선재 vs 선재 케어해줘야 되는 인혁 vs 짝사랑하는 태성이 vs 화장실에 갇힌 류근덕 아저씨. 자, 이 아저씨 여기 왜 있는 거야? 자, 합시다. 하나, 둘, 셋. 류근덕. 다 달라. 잠깐만, 류근덕 누구예요? 류근덕 씨 고생해요. 제가 이 드라마를 보는 런타임 동안 처음으로 소리내서 웃었어요. 너무 웃겼어요, 진짜. 뭐 화장실 갇힌 류근덕이요? 네, 그래서 그 문 열 때 소리 엄마가 문 이거 부실 때 진짜 으하악 이렇게 웃었어요, 처음으로. 아니 그리고 화장실에 갇힐 때뿐만 아니라 소리 엄마한테 굉장히 많이 당하시잖아요. 그 빨간 비디오 빌려갔을 때도 네. 너무 웃기고. 아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둘이 이어지면 안 그러니까 되잖아, 안 되잖아. 맞아요. 그 생각 계속했죠. 엄청 고생하신 거 맞아요. 썸머님은요? 저는 앞에서 말했다시피 소리가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본체요? 네, 본체요. 아, 왜냐면은 우는 연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진짜 아. 벼랑 안 울어. 오, 감정을 잡을 새도 없이 그냥 맞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복받쳐 올라서 음. 우는 게 아니라 그냥 큐 하면 눈물 한 방울 또 이거를 계속해요. 그리고 맨날 진짜 이 목소리 톤이 똑같아. 선재야 맨날 이렇게 부르잖아요. 선재야 하고 뚝, 선재야 뚝 그걸 넘어지고. 그래서 고생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저도 본캐를 생각하면 당연히 소리인데요. 왜냐면 그리고 소리가 맨날 뛰어야 되잖아요. 어쨌든 김영수한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거지만 안에서 캐릭터를 생각을 하면 당연히 누군가를 케어하는 것보다 누군가를 짝사랑하는 것보다 죽는 게 힘들지 않을까? 매번 죽음의 고통을 겪고 어쨌든 다시 살아서 또 죽고 또 몇 죽고 번을 또 죽고, 죽은 거야. 네, 죽음의 고통을 겪는 선재가 제일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덕분에 웰메이드 드라마가 탄생했네요.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치 없기 레전드 장면을 꼽아보는 건데요. 제가 또 이것도 후보를 좀 달고 왔어요. 선재 없이 뒤풀이하는 사진을 올리는 인혁 vs 등장하는 내내 눈치 없는 임금 vs 술집 테이블에서 선재 피해 도망가는 소리 이름 크게 부르는 현주 vs 거시기들 한 바가지 선재 가방에 넣은 선재 친구 초롱 vs 선재 민국 안 갈 줄 모르고 비즈니스에 23kg 짐 붙여주고